시간에는 문장의 짜임 중3 내신 두 번째 시간으로 문장의 짜임, 즉 문장의 확대에 대해서 볼 거거든요. 먼저 출제 유형부터 볼게요. 자, 문장의 짜임에서는 요 5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장 성분의 종류가 뭐냐, 문장 성분 관용어냐, 부사어냐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관용어가 꾸며주는 것, 즉 피수식어는 뭐냐, 부사어가 꾸며주는 피수식어는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주고 얘가 혼문장인지 겹문장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가 5개 있으면 문장의 종류가 다른 것을 하나 골라라 라고 할 때 혼문장인지 겹문장인지 구분하는 거, 혹은 겹문장 중에서 이어진 문장인지 아는 문장인지 구분하는 거, 혹은 이어진 문장이라면 대등적으로 이어졌는지 종속적으로 이어졌는지 구분하는 거, 또 아는 문장이라면 명사절, 관형절, 서술절, 부사절, 인용절을 구분하는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 중에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의미관계가 3개가 있습니다. 대조, 나열, 선택, 이런 의미관계가 다른 것, 혹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의미관계가 양보, 조건, 원인, 배경, 의도, 요 5개의 의미관계 를 묻는 문제가 나오고요. 또 안긴 문장, 이 아는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안긴 문장, 다른 말로 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 안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무엇이냐, 있냐 없냐, 요거 물어보고요. 이럴 때는 이제 관형절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관형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긴 문장은 큰 문장, 아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였냐, 요것을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럼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갑시다.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반드시 숙지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문장의 확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확대할 때 문장이라는 것은 생각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이고, 그 안에는 각각의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문장 성분이라고 하죠. 이 문장 성분과 관련된 이 용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문장은 생각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로서 종결 표현이 있어야 돼요. 다, 구나, 냐라, 자, 이런 종결 표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절이라는 것은 뭐냐, 이 큰 문장 안에 얘가 이제 문장으로서 하나의 표지가 있죠. 이런 종결 표현이 있어요. 온점이라고 하죠. 이런 온점도 있고, 혹은 물음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을 거예요. 이런 큰 문장 안에 절이 안겨 있습니다. 얘를 절이라고 해요. 이 절을 다른 표현으로 안긴 문장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전체 문장은 또 뭐라고 해요?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 문장은 아는 문장. 이 아는 문장 안에 이렇게 절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 안긴 문장인 절은 일단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는 쓰일 수 없어요. 2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이 절은 하나의 문장 성분 기능 역할을 합니다. 이해를 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문장과 절의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바로 문장은 홀로 쓰일 수 있지만 절은 홀로 쓸 수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고, 그럼 공통점은 뭐예요? 둘의 공통점은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안겨 있냐, 이 절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로 안겨 있으면서 각각 명사절은 명사의 역할, 관형절은 관형어의 역할, 부사절은 부사어의 역할, 인용절은 부사어의 역할, 서술절은 서술어의 역할.
합니다. 그러면 이 명사절은 명사처럼 쓰인 거예요. 그런데 얘는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술어가 되려면 뭐야? 서술어의 자격을 가지려면 아까 품사 뭐가 서술어의 자격을 갖는다고 했죠? 동사나 형용사예요. 즉 동사나 형용사인데 뭐처럼 쓰인 거예요? 명사처럼 쓰인 것을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명사 뒤에는 뭐가 올 수 있어요? 조사가 올 수 있죠. 그럼 이 조사가 어떤 조사가 쓰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명사절은 주어 역할도, 관용어 역할도, 보어 역할도, 서술어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명사처럼 보이게 하는 명사형 전성 어미가 있어요. 그 명사형 전성 어미가 뭐냐? 음기입니다. 음기. 그러면 관용절은 관용어 역할을 해요. 원래는 품사가 뭔데? 동사나 형용사인데. 그래서 얘도 관용어처럼 보이게 하는, 아니야, 관용사처럼 보이게 하는 전성 어미가 있습니다. 그게 는, 니은, 을, 던이라는 전성어미가 쓰여서 관용어처럼 보이게 하고요. 부사절로 쓰이는 것은 부사 역할을 하는데 부사처럼 보이게 하는 전성어미 이, 개, 도로, 아서, 어서, 듯이, 같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어 기능을 하고요. 인용절은 조사, 고나 라고가 쓰이면서 뭐가 있어요? 동사, 형용사, 즉 서술어가 있는 거죠. 서술어의 자격을 갖는 동사, 형용사가 쓰여서 이럴 때 부사처럼 보이게 하는 부사형 전성어미, 아니요, 부사형 전성어미가 아니고 부사처럼 보이게 하는 고나 라고라는 조사가 쓰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서술어처럼 보이게 하는 서술절이 있는데요. 그럼 얘는 서술어 역할을 하죠. 이럴 때는 주어가 2번 나와요. 그 다음에 서술어가 1번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서술절 역할을 하는 거죠. 전체 주어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전체 주어, 여기는 전체 서술어인데 이 서술어 안에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판단할 때 표지가 있습니다. 표지가 있어요. 명사절, 관용절, 부사절은 원래 명사, 관용사,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어미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전성어미라고 해요. 이 전성어미를 외워두시면 되고요. 인용절은 고나라고라는 조사, 인용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 역할을 해요. 서술절은 주어가 2번 나타나고 서술어가 1번 나타난다. 이러면 이런 표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서술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구는 뭐냐? 구는 2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절은 2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 구는 하나의 단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사구,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관용사구가 있는데 부사구는 부사어와 부사가 만나요. 예를 들면 자, 그가 밥을 매우 빨리 먹었다. 그럴 때 매우 빨리가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매우 빨리 먹었다 할 때 매우 빨리. 자, 그 다음에 명사구 같은 경우에는 관용어와 체언이 만나요. 그래서 새 옷이 할 때 이 새가 관용어죠. 그 다음에 체언 옷. 얘를 명사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 동사구는 부사어와 동사가 만나요. 잘 먹는다라고 할 때 이 잘 먹는다가 동사구가 되는 거고요. 형용사는 매우 예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매우가 부사어, 형용사 예쁘다가 되는 거고요. 관용사구는 부사어와 관용어가 만나요. 그래서 아주 좋은 책이다 할 때 아주 좋으니 관용사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와 절의 공통점은 뭐예요? 구와 절의 공통점. 어절이 2개 이상이다 라는 게 공통점이죠. 이게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 절은 주어와 서술어가 있다는 거죠.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요. 구는 주어와 서술어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점이 되겠네요. 자, 절은요 주어와 서술어가 있다는 것, 구는 주어와 서술어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절은 뭐예요? 띄어쓰기의 단위로서 문장 성분의 단위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그가 왔음을 알았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의 문장 성분이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해요? 어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어는 품살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나는 그가 왔음을 알았다. 그러면 이 어절에서 조사를 한 번 더 끊어주면 단어, 품사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의 단어는 몇 개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겠네요. 의문은 자음과 모음 소리의 길이, 소리의 길이는 표시를 하지 않고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면 되죠. 나에서 의문은 두 개, 뭐 이렇게 세 개, 두 개 이렇게 의문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절과 구, 문장의 차이점에 주목해야 되겠죠. 절이 가장 중요해요. 이 절은 주어 서술을 가지고 있는데 문장 안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한다. 그때 이런 전성어미가 쓰이기도 하고 고나라고라는 접속 조사가 인용 부사가 쓰이기도 하고 또 주어가 두 번 나타나고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는 서술절이 쓰이기도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문장의 짜임. 자, 문장의 짜임이라는 것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를 보는 거예요. 자, 문장이라는 것은 범주에 따라서 혼문장도 있고 겹문장도 있다. 혼문장이라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거고, 겹문장이라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것을 겹문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하나예요. 그런데 그러면 혼문장은 무조건 뭐가 그 문장의 길이가 짧은가요? 그렇진 않아요. 수식어가 많으면 혼문장일지라도 문장이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문장과 겹문장을 구분할 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주어, 보어, 서술어가 나타난 것과 얘는 혼문장이죠.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가 나타난 것, 얘는 서술절이 안겨있는 아는 문장이에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나는 학생이 아니다. 나는 키가 크다. 나는 키가 크다가 서술절로 안겨있는 거죠. 키가 크다가 전체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고 이 서술어 역할을 하는 절이죠. 주어 서술어가 있으니까 얘가 서술어 기능을 하는 서술절입니다. 얘는 서술어가 뭐예요? 아니다 라는 게 나왔고 앞에 이가의 조사가 쓸 수 있죠. 얘는 생략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 앞에 나오는 얘는 보라고 했으니까 얘는 혼문장이고 얘는 겹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겹문장을 우리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서술어예요. 서술어. 주어는 주로 생략되거나 혹은 서술어의 관계가 복잡하게 안겨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서술어가 뭔지 먼저 보고 전체 서술어. 첫째는 전체 서술어가 뭔지 본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서술어를 찾아본다. 그러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 문장에서도 전체 서술어는 키가 크다고. 그렇죠? 또 다른 서술어는 뭐가 되는 거죠? 크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겹문장으로 넘어갑니다. 겹문장은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건데 이 겹문장은 종류에 따라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이어진 문장은 이렇게 연결어미를 통해서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은 큰 문장 안에 하나의 절로 안겨 있으면서 이 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안긴 문장이라고도 하고 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는 문장은 종류가 5가지 돼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용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그 다음에 인용절을,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있다. 이어진 문장은 연결어미를 통해서 이어져 있고, 그렇죠? 이 연결어미. 아는 문장은 명사절, 관용절,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전성어미 를 통해 안겨 있고, 인용절 같은 경우에는 고라고라는 조사에 의해서, 서술절인 주어가 2번 나타나고 서술어가 1번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어진 문장은 두 종류,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얘도 절이죠.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있어요. 뒤에 것도 절이에요.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있는데 앞절과 뒷절의 주어가 같다. 그러면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연결어미로 이어져 있는데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이 독립적이에요.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이 뒷절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럴 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에 어미를 고정한 다음에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가 통합니다. 하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뒤에 절에 앞절을 뒤에 절 안으로 끌어오면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뒷절에 앞절을 끌어와도 의미가 통합니다. 아는 문장은 이 안겨있는 문장이 절의 역할로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데요. 명사처럼 쓰인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음기라는 전성어미가, 관용절을 가진 아는 문장은 은는, 니은을 단 부사절 이게 들어가서 듯이 같이 인용절 고라고 서술절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요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문장의 짜임은 여러분이 대입 때까지 수능 국어까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짜임은 수능 국어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복잡하게 3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해 두시면 수능 국어까지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교과서 내신에서는 혼문장의 특징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요. 그래서 간결하고 명료한 느낌을 주지만 의미가 분산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대상을 견문장에 비해서는 상세하게 빠르게 전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중계방송이나 유아 그림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안내문, 홈쇼핑의 방송 대본, 공지사항 등에 주로 사용되죠. 왜? 간결하고 명료한 느낌으로 빠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나 중요한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할 때 사용하고요. 빨리 진행되는 내용이나 행동 변화를 나타낼 때 주로 씁니다. 이에 반해서 견문장은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요. 그럴 때 문장의 의미 관계를 긴밀하게 전달할 수 있고요. 특정한 의미 관계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사건의 전후 관계나 논리적인 관계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나 학술 자료에 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의 줄거리를 소개하는 잡지 기사나 이런 데도 쓰입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그 다음에 사건의 전후 관계와 인과관계를 긴밀하게 논리적인 글에 주로 쓰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자, 문장의 확대라는 것은 2개 이상의 혼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견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문장의 확대라고 합니다. 자, 이어진 문장 먼저 봅시다. 이어진 문장은 뭐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요? 연결어미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 연결어미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한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 있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대등한 관계예요. 앞절과 뒷절이. 그래서 앞절이 뒷절을 꾸며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 관계를 가집니다. 앞절과 뒷절의 관계에서 의미상 나열, 대조, 선택을 나타내요. 그래서 두 절의 위치를 바꿔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 독립적인 문장이에요. 그래서 연결어미 고만, 음여, 든지, 거나, 지만을 쓰는데 고는 나열의 의미, 만은 대조의 의미, 음여는 나열의 의미, 든지는 선택의 의미, 거나는 역시 선택의 의미, 지만은 대조의 의미. 자, 아까 제가 시험 유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미 관계를 묻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나왔다면 그 의미 관계가 무엇인지까지 알아야 돼요. 나는 떡을 먹고 철수는 글을 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얘는 대등적으로 이어졌어요. 왜? 이 고라는 어미를 고정시킨 다음에 바꿔봐요. 철수는 글을 썼고 나는 떡을 썰었다 라고 해도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나열도 되고 뭐도 됩니까? 대조의 의미도 갖는 거고요. 인생은 짧지만이 나왔으니까 얘는 대조. 그죠? 이것은 감이며 저것은 사과이다. 이건 뭐요? 나열의 의미를 갖네요. 지만이 이며가 나왔으니까. 집에 가든지 학교 가든지 그러면 얘를 바꿔봐요. 학교에 가든지 집에 가든지 해라 되죠. 그러니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든지라는 연결 어미가 쓰였으니까 얘는 선택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사건의 전후 관계는 논리적인 관계 등의 긴밀한 관계를 드러내는데 적절하대요. 자, 그리고 행동이나 변화의 과정을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이때 의미 관계는 원인, 조건, 목적, 양보, 또 배경, 요 5가지 의미 관계를 갖습니다. 두 절의 위치를 바꾸면 의미 관계가 어색해지는 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역시 이 연결 어미를 통해서 앞절과 뒷절의 의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서, 어서는 원인의 관계를 뭐뭐 해서, 뭐뭐니까, 뭐뭐면 조건의 의미, 뭐뭐려고 의도 혹은 목적의 의미 같은 의미고요. 아서 어서는 원인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하더라도 양보의 의미, 뭐뭐으니 뭐뭐하니 조건의 의미, 뭐뭐하는데 양보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단비가 내려서 아서 어서죠. 뭐가 돼요? 원인이 됩니다. 앞에 있는 절에 원인의 의미를 가져요. 단비가 내려서 어서죠. 내리다에다가 어서가 붙은 거죠. 그래서 원인의 의미, 비가 오니까 뭐의 의미죠? 조건의 의미. 다음 시험, 먼저 1차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봤다. 이거는 1차 시험을 봐야지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거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안 되죠. 2차 시험을 본 다음에 1차 시험을 볼 수 없으니까 이거는 순서의 의미. 그 다음 라면을 많이 먹고 배탈이 났다. 원인의 의미가 되겠죠. 라면을 먹고 배탈이 났으니까. 그 다음 요거 여러분 필기해 두세요. 공부하려고 학원에 왔다. 하려고니까 의도 혹은 목적이라고 하고요. 비가 올지라도 양보의 의미죠. 양보. 그 다음 비가 오는데 얘는 배경. 이렇게 연결 어미를 통해서 의미 관계를 알 수 있고요. 자, 우리 보니까 앞절과 뒷절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많아요. 공부하려고도 주어가 생략됐고요. 그죠? 여기도 학원에 왔다도 주어가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어를 보고 얘가 견문장인지 훈문장인지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비가 올지라도 주어 서술에 있고 나는이라는 주어가 생략됐네요. 비가 오는데 가야 한다. 나는. 그죠? 이렇게 생략된 거 알아두시고 하나 더 알아둬야 할 게 부사절을 아는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차이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여기 연결어미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 원인인과를 나타내는 거 아서어서, 조건을 나타내니까 나타내는 연결어미 니까, 면, 은이, 의도를 나타내는 거 의도려고,
그다음에 양보를 나타내는 거 더라도, 인들, 리을, 망정, 지라도. 배경을 나타내는 거 는 데가 있습니다. 자, 요 의미 관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연결 어미를 통해서 구분하는 게 가장 여러분이 판단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몇 개의 문장들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보기도 하고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진 문장은 앞에 우리 봤어요. 의도, 목적, 양보, 배경, 인과, 순서 등이 있었는데 이런 의미들을 가지는 연결어미 개도록, 다가, 수록, 듯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나타낼 때 개도록을 쓸 수 있고요. 전환을 나타낼 때 다가, 강화를 나타낼 때 수록, 비유를 나타낼 때 듯이를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이는 이런 연결어미 개, 도록, 수록, 듯이, 같이 등은 가치는 부사절을 나타내는 전성어미랑 같은 형태인데 그러면 이런 것이 쓰인 것은 뭐라고 봐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보기도 하고요.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깥이 잘 보이게 문을 닫아라. 이게 그러면 얘는 부사절도 되고요. 보이도록 얘는 뭐가 돼요? 조건도 되죠. 그래서 둘 다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이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문을 바깥이 잘 보이게 어쨌든 이게 예도이죠.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앞문장과 뒷문장의 차이점은 뭐예요? 순서를 바꿨다는 거죠. 창문을 여기 이 창문을 요로 빼고 바깥이 잘 보이게를 요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얘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그리고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이기도 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뒷절을 그러니까 앞절을 뒷절 안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가 오면 기분이 좋다. 그러면 얘는 뭐뭐 하면 조건이 돼서 내 기분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앞절을 뒷절 안으로 가져와 볼까요? 이렇게. 그죠? 기분이 비가 오면 좋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뒷절에 앞절을 끼워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철수가 가고 영희가 온다. 얘는 이제 대조와 나열을 나타내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여기 순서를 한번 이 앞절을 뒷절의 중간으로 가져와 볼까요? 영희가 철수가 가고 온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뒷절에 앞절을 끌어올 수 있지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뒷절에 앞절을 끌어올 수가 없다는 거. 요거 하나 차이점. 또 하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깥이 잘 보이게 문을 열어라. 그러면 개라는 전성어미를 통해서 부사절을 만들었어. 그래서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으로 보기도 하고 보이도록 보이게 조건이 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은 그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형태가 똑같다. 다시 말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비가 오더라도 내일 소풍을 가겠다. 얘가 이제 뭐뭐 할지라도 양보를 나타내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근데 얘를 내일 비가 오더라도 라고 해서 이렇게 위치를 바꾸어도 문장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를 안긴 문장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위치 이동이 이렇게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그렇게 이동할 수 없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에 나온 주어를 제기칭으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제기칭으로 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봐봐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철수는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은 뭐 밥을 먹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이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근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볼까요? 그래서 철수는 책을 보고 자기 동생은 밥을 먹는다. 여기 자기 동생이라는 말이 허용되나요? 안 돼요. 하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철수는 마음씨가 착해서 자기 동생을 잘 본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뭐라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안긴 절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사절을 아는 문장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좀 고난도로 나올 수 있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는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